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한때 LA 다운타운의 심장이었던 금융구역이 팬데믹 이후에 되살아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무실 건물 대신에 보다 많은 주택이 필요한 만큼 오피스 빌딩을 주거용 빌딩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연구,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에는 AI를 통해서 히트할 노래인지 아닌지를 선별해내는 이른바 히트곡 예측기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상업용 건물들이 많이 비다 보니까 상업용 건물이 밀집한 이 LA 다운타운도 타격이 상당히 심한 모양입니다. 네, LA 다운타운 중에서도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금융구역 쪽에 특히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LA 다운타운 금융구역이라고 하면 다운타운에선 그나마 서쪽입니다. 네. 서쪽으로는 110번 프리웨이, 동쪽으로는 올리브 스트리트, 또 북쪽으로는 3가, 그리고 남쪽으로는 8가 이렇게 구글 맵에서는 표시하고 있는데요. LA 타임스는 오늘 아침 이 고층 사무실들이 빛을 잃어감에 따라서 LA 다운타운 고층 사무실들이 몰린 지역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전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샌프란시스코 비롯해서 LA 지역 또 뉴욕 등 미 대도시들의 그 공실률이 상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LA 타임스는 오늘 LA 다운타운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금융구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그러면은 LA 다운타운의 공실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부동산 업체 CBRE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공실률은요. 네. 24%에 달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1년 전엔 21.1%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더 많은 지금 사무실들이 비어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또 다른 뉴스가 사실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공실 사태가 최악을 맞고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각 도시에 이 사무실 빌딩들이 지금 애를 먹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차 더 많은 그런 빈 사무실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업체는 일부 회사들이 오피스 규모 자체를 줄일 것으로 내다봤고요. 네. 그게 아니면 아예 다운타운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스케이든이란 로펌은요. 원래 LA 다운타운 그 벙커힐 구역에 오랜 기간 대형 테넌트로 있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그 오피스를 센츄리시티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다 보면 그렇게 또 오피스 규모를 축소시키다 보면 공실률 최대 3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사무실 빌딩의 공실률이 높게 된 것은 아무래도 팬데믹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됐는데요. 네.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이전과 같은 모습을 되찾을 것이란 희망도 이제는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혼합한 형태가 여전하고 그러다 보니 인구 이동은 적어졌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많아야 이들이 점심에 나가 뭐 식당도 가서 식사도 하고 네. 퇴근 후에도 한잔하고 하는데요. 그런 회사 직원 자체가 그곳에 급감하다 보니 식당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노숙자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그렇죠. 그런 지적이고요.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LA 타임스는 그 한 식당을 사례로 들었는데 어느 식당에 어떤 얘기입니까? 네, 다운타운 금융구역에 있던 퍼블릭 스쿨 213라는 식당인데요. 이 식당의 모회사 그릴 컨셉사의 클라우드 코그니안 사무국장은 팬데믹 기간 셧다운 조치로 오피스들이 그때 닫았을 때 이 식당만큼은 문을 닫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이 오지 않자 그 자리를 메우면서 돌아온 게 노숙자들 그리고 약물 중독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식당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데 주저함이 없었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절도 사건만 3번을 당했는데 네. 깨진 창문을 수리하는데 한 번에 최대 $12,000를 써야 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실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한잔하러 또 식사하러 이 식당을 찾았었는데 사무실 직원들이 사라지다 보니 매출 급감했고요.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75%까지 그렇게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작년 8월 식당은 문을 닫았고 다시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그니아 사무국장은 다운타운이 되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당이 한두 곳이 아닐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LA 다운타운이 다시 살아나려면은 좀 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다운타운의 많은 인사이더들, 네. 뭐 예를 들어 도심 계획 전문가라든지 부동산 개발업자들, 또 비즈니스 소유주들, 네. LA 다운타운 가운데서도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구역이 다시 살아나려면 예. 화이트 칼러 오피스 공간 그 이상으로 정체성이 커져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네. 우선 그나마 지금 금융구역이 유령타운이 되지 않은 건 주택 건설 붐으로 주민들 자체는 그러니까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은 좀 유입됐기 때문이란 예. 분석인데요. 남쪽 크립토닷컴 아레나 근처에는 수십억 달러 들여서 호텔, 거주지, 또 엔터테인먼트 장소가 있죠. 네. 동쪽에는 100년 된 그 상업용 건물들을 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주택들 그리고 유행에 얽매이지 않는 사무실로 이쪽은 개조가 됐고요. 그리고 다운타운 북쪽 그 벙커힐 근처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있는 곳이죠. 네네. 또 고층 사무실들 그 주변으로 뮤지엄, 아파트들 또 고층 호텔에 수십억 달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은 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공실률은 생겨났지만 주민들이 이쪽으로 유입돼서 지금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좀 더 진정한 삶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면 로얼 맨하탄 그 도시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9/11 이후에 뉴욕은 엑소더스에 직면을 했었는데 그때 도시 관계자들이나 투자자들이 나서서 보다 다양한 용도의 장소를 만들어내 막아냈다고 해요. 네. 여전히 사무실 지역이긴 하지만 예. 9.11 이전보다 더 많은 가게들이 들어섰고 뭐 식당, 공원, 또 호텔이 있는 주거 지역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 활기찬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시들이 보통 이런 상황이나 분위기에 좀 맞춰 진화하는데 LA 다운타운도 그래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주거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여기에 맞게 이 오피스 빌딩을 주거용 빌딩으로 전환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식당, 상점, 밤 문화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면 그럼 도심 전체를 재창조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인타운에 지금 울셔블로 보도에 있는 대형 이 고층 빌딩들도 지금 사무실에서 주거용으로 지금 많이 바꾸고 전환이 있죠. 됐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는 정말 유령타운이 되지는 않을까 정말 걱정이긴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히트곡 예측기가 개발이 됐다고요? 네, 클레어몬트 대학원 대학교에서 히트곡 예측기를 개발해서 이 내용이 오늘 과학저널 인공지능 프론티어스에 실렸습니다. 이 대학의 폴잭 교수팀은 노래에 대한 뇌 반응 데이터에 기계 학습을 적용시켜서 히트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밝혔는데요. 네. 이 가능성 97% 와. 정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히트곡을 식별해내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 33명 머리에 센서를 장착한 다음 예.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하는 노래 24곡 들려주면서 뇌의 신경 생리학적 반응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설문을 통해서 각 노래에 대한 선호도,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조사했고요. 그렇게 69% 정확도로 히트곡을 선별해내는 선형 통계 모델을 찾아냈고 그 이후에 또 수집한 신경 생리학적 데이터에 기계 학습을 적용시켜서 히트곡 예측 정확도를 97%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물론 한계가 있긴 합니다. 연구팀은 이 시스템은 예측 정확도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실험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노래가 사용됐고 실험 참가자의 특정 인종 또 연령대가 포함되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은 한계라고 맞습니다. 지적했습니다. 나이대로 그 좋아하는 선호도가 또 다르고 또 성별로도 다르고 나라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 좀 더 세세하게 연구가 되면은 이거
제대로 상품이 만들어지면 작곡가들이 엄청 많이 이용할 수 있겠는데요. 유재석이라는 분이 그렇게 탑 100 귀를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아. 탑 100에 올라가는 노래를 자기가 다 저렇게 구별해낼 수가 있다고 그래요. 뭐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탑 100귀라고 그러는데 뭐 AI 대신에 유재석 씨 데려다가 한번 들어보게 하고 히트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전혀 빠지지 않을까 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